태산건설의 강진우 회장은 안전모를 벗어 거친 손으로 땀과 먼지로 뒤엉킨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값비싼 맞춤 정장은 현장 사무실의 허름한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지금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작업용 조끼와 군화, 그리고 수많은 건설 현장을 누비며 생긴 흔적들이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멈추면서 일으킨 마지막 흙먼지 바람이 잦아들자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을 초고층 복합단지 프로젝트 제니스의 거대한 골조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모든 철골의 이음새, 콘크리트의 양생 상태, 그리고 수천 명의 인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의 제국 태산을 이루는 혈관과도 같았다. 부회장님, 모든 구역의 안전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현장의 가장 작은 소음이나 미세한 진동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류상의 보고보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신뢰하는 리더였다. 그의 아버지가 작은 철거 회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로 키워낸 태산을 그는 단순한 사업체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자부심이자 책임감 그 자체였다. 수고했네. 다음 주 기초 파일 공사 들어갈 때 다시 오겠네. 간단한 지시를 마친 그는 차 키를 받아들었다. 보통은 운전기사가 딸린 세단을 이용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예고 없이 현장을 찾을 때면 그는 직접 자신의 SUV를 몰았다. 강남의 본사로 돌아가기 전 그는 문득 몇 주 전부터 신경 쓰이던 경쟁사의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엘리시안 필드. 미래개발의 박성민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최고급 빌라 단지였다. 박성민은 업계에서 교활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태산과는 사사건건 부딪혔다. 박성민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놨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정면 대결보다는 이렇게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것을 즐기는 그였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엘리시안 필드를 입력했다. 현장에서 불과 10분 거리였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SUV는 곧 화려하고 웅장한 문주의 엘리시안 필드 분양 사무소 앞에 멈춰 섰다. 분양 사무소에 거대한 자동문이 열리자 후텁지근한 바깥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시원한 냉기가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왔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디퓨저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중앙에는 실제 단지를 정교하게 축소해 놓은 거대한 모형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최고급 가구로 꾸며진 상담석에는 딱 보기에도 부유해 보이는 고객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직원들은 하나같이 잘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세련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진우가 들어서는 순간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그 시선은 곧 무관심과 경멸로 바뀌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화 햇볕에 그을린 얼굴땀에 전 작업복. 누가 봐도 이런 최고급 빌라를 구경하러 온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불청객을 쳐다보듯 그를 외면하고는 자기들끼리 소공어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어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다 왔나 봐. 길을 잘못 들었나 보지. 저런 사람이 여긴 왜 들어와. 분양팀장이란 명찰을 단 한 남자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그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무엇을 도와드릴지 묻지 않았다. 강진우는 이런 반응에 익숙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순간을 즐겼다. 사람의 본성은 가장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는 일부러 거대한 단지 모형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엘리시안 필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강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한 젊은 여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른 직원들이 그를 벌레 보듯 피하는 동안 그녀는 혼자 그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이들에게서 보였던 경멸이나 무시 대신 순수한 호기심과 직업적인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냥 지나가다 한번 둘러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강진우가 무심한 척 대답했다. 네, 그러셨군요. 편하게 둘러보십시오. 저희 엘리시안 필드는 도심 속의 진정한 자연을 표방하는 최고급 주거 공간입니다. 이수연은 그의 허름한 옷차림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전문적인 태도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모형의 각 구역을 손으로 짚어가며 각 타입의 빌라가 가진 특징과 장점, 그리고 사용된 자재의 우수성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장되지 않았고 말투는 진솔했다. 강진우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간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기초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습니까? 파일 공법을 썼다면 안반층까지 얼마나 깊이 시공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외벽 마감재는 스페인산 라임스톤이라고 했는데 실제 두께는 몇 밀리미터죠? 비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 결과도 볼 수 있습니까? 질문은 점점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고객의 질문이 아니었다. 건설업계 최고 전문가의 날카로운 검증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강진우의 질문에 속으로 비웃었다. 공사장 인부가 뭘 안다고 저런 걸 묻는담. 하지만 이수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고객님,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기초 공법에 대한 기술 자료는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벽 마감재의 내구성 테스트 결과, 또한 시공사로부터 받은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는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즉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어설프게 아는 척하며 둘러대는 다른 세일즈맨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워 두꺼운 파일철 몇 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강진우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고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진우는 말없이 자료를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젊은 여성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고객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가진 프로였다. 그가 자료를 보는 동안 분양팀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수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분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잖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VIP 고객들께 더 신경 써. 팀장은 이수연에게는 들릴 만큼, 그러나 강진우에게는 못 들은 척할 만큼 교묘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진우의 귀는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듣고 있었다. 이수연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되찾고 팀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강진우를 향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계속 설명해 드릴까요? 그 순간 강진우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단순히 집을 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오만한 자들에게 보내는 통렬한 메시지이자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한 젊은 전문가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박성민의 제국에 던지는 첫 번째 탐색전이 될 것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수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분양사무소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설명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수연은 그가 이제 떠나려는 줄 알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강진우는 말을 이었다. 계약합시다. 네, 어떤 타입을 원하십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A타입을 보여드릴까요? 이수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오늘 첫 계약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다. 주변에서 그들을 곁눈질하던 다른 직원들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계약은 무슨, 대출 상담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강진우는 단지 모형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로열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강이 보이는 저쪽 라인, VVIP들을 위한 프레스티지 라인이군요.
총 1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계약되지 않은 세대가 몇이나 됩니까? 이수연은 잠시 태블릿 PC를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현재 1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고객님. 강진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침묵했다. 분양팀장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이제 곧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강진호의 다음 말이 분양사무소 전체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 열차에 전부 사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에어컨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한 완벽한 침묵. 이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진호를 쳐다보았다. 내자 잘못 들었습니다만 열채라고 하셨습니까? 비웃던 직원들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분양팀장의 입은 살짝 벌어졌다. 강진호는 지갑에서 낡아빠진 명함 지갑을 꺼내 자신의 개인 비서 명함을 한 장 꺼냈다. 거기에는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을 뿐 직책이나 회사 이름은 없었다. 여기로 연락해서 계약 진행해달라고 하시오. 계약금은 1시간 내로 이체될 겁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불할 거고 계약자는 법인이 될 거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굳어버린 이수연과 그 뒤에서 경악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계약의 모든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수연 씨를 통해서만 진행할 겁니다. 모든 커미션은 당연히 이수연 씨의 몫이고 만약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하거나 이분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될 거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가 던진 말의 의미를 깨달은 분양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 한 사람의 연봉을 몇십 년치는 가볍게 뛰어넘는 커미션. 그 모든 것이 방금 자신들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남자의 손가락 하나에 그리고 자신들이 시간 낭비한다고 핀잔을 줬던 신입사원의 손에 넘어가 버린 순간이었다. 강진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분양사무소를 나갔다. 자동문이 닫히고 흙먼지 묻은 SUV가 조용히 사라졌다. 사무실 안은 한동안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 외쳤다. 팀장님, 저 사람 진짜입니까? 모든 시선이 이수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쥔 작은 명함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강진우가 떠난 분양사무소는 잠시 동안 완벽한 진공 상태에 빠졌다. 10억도 아닌 수백억 원에 달하는 10채의 빌라. 전액 현금. 오직 한 명의 신입사원을 통한 계약. 현실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단어들의 조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사고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분양팀장 김혁수였다. 그의 하얗게 질렸던 얼굴은 이내 탐욕과 초조함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방금 자신이 걷어찬 돌멩이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처럼 허둥댔다. 이수연 씨, 김 팀장은 거의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로 이수연을 불렀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명함을 거의 빼앗다시피 채갔다. 이리 줘봐. 어디 정신 나간 노인네가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명함에 적힌 이름과 번호를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최 비서실장. 직함은 있었지만 소속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풍기는 무게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수연 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야. 이런 VVIP 고객은 회사 차원에서 아니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게 맞아. 당신은 아직 신입이라 뭘 몰라. 계약서에 작은 실수 하나라도 생기면 회사 전체가 뒤집어진다고. 알겠어. 그는 교묘하게 이수연을 압박하며 공을 가로채려 했다. 그의 눈은 이미 그 계약에서 나올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계산하며 번들거리고 있었다. 다른 동료 직원들도 하나둘씩 이수연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들이었다. 맞아, 수연 씨. 김 팀장님 말씀이 맞아. 이건 너무 큰 거냐. 우리가 도와줄게. 팀으로 움직여야지. 그들의 말은 위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떡고물을 나눠 가짜는 탐욕스러운 제안에 불과했다. 이수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김 팀장의 손에서 자신의 명함을 단호하게 되찾아왔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팀장님, 그 고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오직 저를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고요. 만약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강진우의 마지막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것은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이 아토가 지금 제정신이야. 신입 주제에 지금 팀장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공을 독차지하겠다 이거지. 김 팀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고객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수연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본사 대표이사였다. 분양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대표이사가 일선 지점의 신입사원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이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신입사원 이수연입니다. 이수연 씨, 지금 그 고객님 태산건설의 강진우 회장님이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흥분 그리고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산건설의 강진우 회장,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김혁수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다른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 자신의 힘으로 거대 기업을 이끌며 때로는 무자비한 승부사로, 때로는 현장을 직접 누비는 행동가로 알려진 인물. 그런 사람이 방금 자신들이 공사장 막노동꾼이라며 무시했던 그 남자였다는 말인가?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함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수연 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그 계약 회사 명운이 걸린 계약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오직 이수연 씨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고 하셨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혁수 팀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이수연 씨를 서포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언제든지 나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대표님. 전화가 끊겼다. 이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세상이 변해 있었다. 김혁수 팀장은 방금 전에 험악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굽실거리며 말했다. 이 대리. 아니, 이수연 씨.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정말 미안하네. 아까는 다 자네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 자네가 실수할까봐.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게. 이 김 팀장이 두 발 벗고 나서서 돕겠네. 다른 동료들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수연 씨, 목마르지? 내가 시원한 주스 가져다 줄게. 어깨 아프겠다. 내가 좀 주물러 줄까? 계약서 검토는 내가 전문이야. 같이 봐줄게. 어제까지 점심 식사도 같이 하려 하지 않고 잡무는 모조리 그녀에게 떠넘기던 사람들이었다. 이수연은 그들의 위선적인 친절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강진우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초의 비서실장입니다. 강 회장님께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이수연 씨.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분했다. 지금 바로 저희 쪽 법무팀과 재무팀 담당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그쪽에서 준비할 겁니다. 이수연 씨께서는 중간 연락책 역할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이수연 씨에게 어떠한 불편이나 압박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수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삭막한 도시에서 혼자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었다. 한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산건설 본사 최상층 회장실. 강진우는 현장에서 입었던 작업복을 벗고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로 갈아입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역동적인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초에 비서실장이 보고한 엘리시안 필드 계약 진행 상황 서류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계약은 이수연이라는 직원을 통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계약금 500억 원은 10분 전에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잘했네. 그리고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됐나? 네. 저희 기술연구소의 신뢰성 평가팀 소속 인원 3명을 어젯밤에 비밀리에 투입시켰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10체중 공사가 가장 먼저 끝난 A7동을 비파괴 검사 장비로 정밀 스캔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보고서입니다. 최 비서실장은 태블릿 PC를 강진우에게 건넸다. 강진우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보고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이 서서히 좁혀졌다. 보고서에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든 수치와 그래프, 그리고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외벽 대리석, 스페인산 트레버틴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단가가 3분의 1 수준인 중국산 유사 석재를 사용했군. 그것도 기준 두께인 30mm가 아니라 20mm짜리로. 그렇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성분 분석 결과 명백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내부 전선은요. 광고에서는 독일제 VVIP 등급의 무독성 케이블을 사용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허용 전류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저가 국산 제품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10년 이상 지나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철근은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계 도면상으로는 H사의 내진용 특수 철근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일반 철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둥에서는 설계보다 10%가량 철근 배근을 줄인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강진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원가 절감 수준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기이자 미래에 입주할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범죄 행위였다. 박성민, 이 교활한 여우 같은 놈.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미래개발의 박성민 회장은 늘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건물을 지어 올리지만 그 속은 온갖 부실과 비리로 채워 넣었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벌이며 자신의 왕국을 확장해 나갔다. 강진우가 엘리시안 필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박성민의 부패를 의심했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한 첫 단추로 10채의 빌라를 구매한 것이었다. 소유주가 되면 합법적으로 건물을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초의 실장, 우리 법무팀에 박성민이 진행했던 과거 프로젝트들의 하자 보수 소송 기록을 전부 긁어모으라고 하게. 그리고 감사팀은 엘리시안 필드의 하청업체 리스트를 입수해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분명 유령 회사를 끼워넣고 공사비를 빼돌렸을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흙먼지 묻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며 최선을 다해 설명하던 한 젊은 여직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혼탁한 분양 사무소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눈빛, 이수연 씨라는 그 직원. 신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가족관계 경력 재정 상태까지. 하지만 절대 사찰처럼 보이지 않게 조용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박성민 같은 자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탈로 날 것 같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부류야. 이번 일에 그 직원이 의도치 않게 깊이 엮이게 됐어. 어쩌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우리가 미리 보호해야 할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최 비서실장은 오랫동안 그를 보좌해 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 강진우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어떤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강진우는 책상 위의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박성민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수연이라는 변수가 놓이게 되었다. 강진우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이수연의 삶은 초현실적인 연극 무대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녀의 통장에는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액수의 수수료가 입금되었다. 그 숫자를 보고도 그녀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돈이 아닌 것처럼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사무실에서의 위치는 하루아침에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다. 김혁수 팀장은 그녀의 책상에 매일 아침 최고급 원두커피를 가져다 놓았고 동료들은 그녀의 서류 작업이나 복사 같은 잡무를 대신 처리해주지 못해 안달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들의 노골적인 아첨 속에서 편안함 대신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로또에 당첨된 사람 혹은 신분 상승을 이룬 이방인처럼 취급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진우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왜 먼지투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분양 사무소에 나타났을까? 왜 하필 그녀에게 그런 엄청난 행운을 안겨준 것일까? 그의 행동에는 단순한 변덕 이상의 어떤 거대하고 복잡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아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수연 씨 되십니까? 차분하고 예의 바른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태상건설의 최 비서실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그녀를 중심으로 멎는 듯 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강진우 회장님께서 이수연 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수연 씨의 훌륭한 서비스 덕분에 만족스러운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이 어떠신지요? 식사, 회장과의 단독 저녁 식사였다. 이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고객과 판매원의 관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다. 거절해야 마땅했지만 태상건설 강진우 회장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늘 저녁 7시 청담동에 있는 한정식 레스토랑 운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은 되어 있으니 도착해서 성함만 말씀하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운산은 정재계의 최고위층만 출입하는 것으로 유명한 예약조차 하늘의 별 따기인 곳이었다. 이수연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그녀는 백화점으로 달려갔다. 옷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운산이라는 장소에 어울릴 만한 옷이 단 한 벌도 없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명품들 사이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과 강진우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실감했다. 몇 시간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자신의 분수에 맞는 단정하고 심플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한 벌을 골랐다. 과시하기보다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미래개발의 박성민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고급 시가를 태우며 심기 불편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른팔이자 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인 조 전무가 서 있었다. 회장님, 엘리시안 필드의 VVIP 빌라 10채를 한 번에 매입한 법인은 태상건설의 위장 자회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성민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끄는 그의 손길이 거칠었다. 강진우, 그 애송이 같은 놈이 대체 무슨 꿍꿍이지. 단순한 투자 목적일 리가 없었다. 강진우가 누구인가? 업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이유 없이 경쟁사의 프로젝트에 수백억을 쏟아부을 리 만무했다. 마치 자신의 안방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폭탄이 설치된 듯한 불길한 예감이 박성민의 온몸을 휘감았다. 혹시 그놈이 뭔가 냄새를 맡은 거 아닐까? 박성민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엘리시안 필드는 그의 가장 큰 야심작이자 동시에 가장 거대한 비자금 창고였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자재를 납품하고 설계보다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조 전무, 당장 그 계약을 담당했다는 직원을 뒷조사해. 이름이 이수연이라고 했나? 그 야토가 강진우와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는지 아니면 강진우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지 알아내. 혹시 우리 내부 정보를 빼돌린 스파일 수도 있어. 필요하다면 조용히 처리할 방법도 강구해둬. 박성민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에게 걸림돌은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정보인데 오늘 저녁 강진우가 그 직원 이수연과 청담동 운산에서 단둘이 만난다고 합니다. 뭐라고? 박성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진우가 직접 그 직원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본격적인 공격의 시작일 수 있다는 신호였다. 당장 사람을 붙여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 사진도 찍어둬.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로 그 야토의 목을 조를 수 있을 테니.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 전무가 사무실을 나가자 박성민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강진우, 내 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녁 7시 이수연은 운산의 입구에 서서 숨을 골랐다. 고풍스러운 한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단아한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정중하게 그녀를 가장 안쪽에 있는 별채로 안내했다. 미닫이 문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방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창가에 강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는 그의 다부진 체격과 넓은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부드러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에게서는 손댈 수 없는 권위와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이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와주셨군요, 이수연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수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말고 그냥 강진우 씨라고 편하게 부르세요. 여긴 회사가 아니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의자를 빼주는 등 몸에 밴드 으탄 매너로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려 노력했다. 곧 최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사무실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수연 씨를 부당하게 대우하지는 않던가요? 그의 질문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했다. 이수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더 불편합니다. 모두들 제가 아니라 제게 할당된 수수료를 보는 것 같아서요. 그럴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법이니까. 강진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이수연 씨는 그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수연 씨를 선택한 겁니다. 그의 직설적인 칭찬에 이수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강진우는 인테리어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에 아주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엘리시안 필드의 내부 사정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제가 건축은 좀 알지만 이런 고급 빌라의 자재 트렌드는 잘 모릅니다. 이수연 씨가 보기에 엘리시안 필드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자재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저희는 스페인산 라임스톤 외벽과 독일제 시스템 창호, 그리고 이탈리아산 주방 가구를 가장 큰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직접 자재들이 반입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워낙 고가 자재들이라 관리도 철저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신입이라 현장 출입은 자주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야간에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선배들 말로는 낮에는 교통이 복잡해서 주로 밤에 조용히 자재를 옮긴다고 들었습니다. 야간에 조용히 강진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렇군요. 시공 과정에서 혹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나 이상한 소문 같은 건 없었나요? 이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큰 불만은 없었지만 얼마 전에 한 하청업체 인부들이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며 현장 앞에서 작게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저희 쪽 관리팀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체불, 야간의 자재 반입. 이수연이 무심코 던진 말들은 강진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박성민이 유령회사를 통해 자재를 빼돌리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입막음을 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았다. 이수연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화제를 돌려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해 물었다. 그의 진솔하고 다정한 태도에 이수연은 어느새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2시간이 훌쩍 지나 식사가 끝났다. 강진우는 그녀를 레스토랑 입구까지 배웅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수연 씨. 조만간 인테리어 논의를 위해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수연은 인사를 하고 예약된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가 멀어지는 모습을 강진우는 잠시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승부사의 표정이 돌아왔다. 택시에 앉아 창밖을 보던 이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강진우라는 남자는 알면 알수록 더 미스터리했다. 그의 친절함은 분명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오늘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한 치밀한 시험대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탄 택시가 코너를 돌자 레스토랑 건너편 어둠 속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려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방금 전까지 이수연과 강진우의 모습을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던 조 전무의 수하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조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다. 목표물 택시 타고 이동. 특이사항 없음. 사진 전송 완료. 이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한 시선이 그녀의 모든 것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진우와의 저녁 식사 이후 이수연은 며칠 동안 그와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의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인테리어와 건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마치 숙련된 탐정이 증인의 진술을 엮어나가듯 치밀한 논리가 숨어 있었다. 야간의 자재 반입 하청업체의 소동. 그녀가 무심코 뱉은 말들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녀는 강진우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안으로 자신이 조금씩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 방향을 가늠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다. 일주일 후 강진우는 약속대로 다시 그녀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 자재 샘플을 직접 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명목이었다. 약속 장소는 태산건설이 운영하는 최고급 자재 쇼룸의 VVIP 라운지였다.
이수연이 도착했을 때 강진우는 이미 수십 가지의 대리석 원목 패브릭 샘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시오, 이수연 씨. 내가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한결 부드럽고 편안한 태도였다. 이수연 역시 두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조금은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각 자재의 특성과 장단점, 그리고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그녀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치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고 보니 엘리시안 필드의 기존 자재 공급업체 리스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최고급으로 꾸미고 싶은데 기존 사양과 비교해서 업그레이드할 부분을 찾아보고 싶어서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였다. 이수연은 아무런 의심 없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여 엘리시안 필드의 주요 자재 공급업체 리스트를 태블릿 PC 화면에 띄워 그에게 보여주었다. 강진우는 리스트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다. 그의 눈은 평범한 고객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업계의 모든 주요 공급업체의 이름과 명성을 꿰뚫고 있었다. H철강, S시멘트, L창호. 대부분 익숙한 대기업 계열사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리스트의 한가운데쯤에서 멈췄다. 예주 천군무역. 외벽 마감재인 스페인산 라임스톤을 공급하는 업체였다. 천군무역.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군요. 석재 수입업계에서 꽤 비중 있는 회사인가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가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회로가 동시에 연결되고 있었다. 이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원래는 대성석재라는 업계 1위 업체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천군무역으로 바뀌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만 설명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군요. 강진우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혹시 그 무렵에 다른 공급업체가 바뀐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의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해졌다. 이수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꼼꼼한 성격 덕분에 사소한 업무 변경 사항들도 자신의 수첩에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있었습니다. 철근 공급업체도 H철강의 특수, 내진 철근에서 D제강이라는 곳의 일반 철근으로 일부 사양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가 절감보다는 H철강 쪽에 납품 스케줄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D제강, 또 하나의 낯선 이름이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필요한 모든 조각을 얻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렇군요. 역시 이수연 씨와 이야기하니 많은 도움이 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벽지 색깔이나 골라볼까요? 그날 오후 쇼룸을 나서는 이수연의 손에는 강진우가 선물한 최고급 와인 세트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의 친절함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강진우가 자신의 차에 오르자마자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조사해. 천군무역과 D제강. 두 회사 모두 박성민의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이 90%다. 설립일 주주 명단, 자본금 흐름, 사무실 주소지까지 샅샅이 뒤져. 아마 사무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일 테고 주주 명단에는 박성민의 먼 친척이나 운전기사 이름이 올라가 있겠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에는 이 두 회사가 미래개발과 거래한 모든 세금 계산서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실제 물건은 30억짜리를 납품하고 세금 계산서는 100억짜리를 끊어서 차액을 비자금으로 돌렸을 거야. 자금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게.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모든 예측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박성민의 수법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수연이 무심코 던져준 두 개의 이름, 천군무역과
박성민의 아킬레스건을 향해 날아가는 두 발의 은재 탄환이었다. 강진우의 지시가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태산의 정예정보팀과 감사팀은 놀라운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천군무역은 불과 6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박성민 회장의 천함 명의로 되어 있었다. 사무실 주소지는 오래된 오피스텔의 한 호실이었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었다. 디제강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회사가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고 그 돈의 대부분이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든 증거는 박성민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 즉 그의 비자금 계좌와 부실 공사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스모킹건을 찾는 것뿐이었다. 강진우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성민 내놈의 가면을 벗겨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강진우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가 박성민의 목을 조여 들어가는 동안 박성민의 동리는 그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이수연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 전무는 이수연에 대한 뒷조사를 마쳤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많은 실패 끝에 겨우 미래개발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그야말로 가진 것 없는 흙수저였다. 강진우와의 연결고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냥 운 좋게 강진우 눈에 띈 것뿐인가. 조 전무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박성민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세상에 우연은 없어. 그 야토가 뭔가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강진우가 그 야토를 이용해 뭔가를 흘렸을 수도 있어. 직접 만나서 떠봐. 겁을 좀 주면 쥐새끼처럼 알아서 다 불게 될 거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이수연은 자신의 낡은 빌라 앞에서 낯선 고급 세단 한 대와 마주쳤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조 전무였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수연 씨 맞으시죠? 미래개발의 조 전무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수연은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일이시죠? 하하, 너무 경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의 복덩이인 이수연 씨를 격려차 방문한 것뿐이니까. 요즘 태산건설의 강 회장님과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큰 고객을 잡아서 회사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자주 만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억양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분과는 그냥 계약과 관련된 업무 이야기만 나눴을 뿐입니다. 업무 이야기라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조 전무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수연 씨,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 잡아먹히게 되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판에 끼어들면 다치는 건 당신 자신이야. 강진우가 뭘 물어보던가요? 우리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캐묻지는 않던가요? 무세운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다 좋아. 그럼 내가 알게 해주지. 조 전무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그가 운산에서 강진우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 태산의 쇼룸에서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계속 미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사진들이 언론에 미래개발 신입 여직원 태산건설 회장에게 내부 정보 유출하며 밀회라는 제목으로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 당신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무도 당신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걸.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조 전무는 이수연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며 속삭였다. 그러니 앞으로 처신 잘해. 강진우가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든 피하도록.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난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특히 강진우에게는 절대 해선 안 돼. 만약 내 말이 새어나가는 날에는 이수연 씨뿐만 아니라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편치 못할 테니까.
명심해.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이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가족까지 들먹이는 그의 말에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의 잔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막대한 수수료는 행운이 아니라 위험한 게임의 입장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거대한 두 세력의 싸움 한가운데에 놓인 볼모였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강진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순간 조 전무의 협박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숑마레테 추메테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에 휩싸였다.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남겨진 그녀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조 전무의 협박은 이수연의 삶에 차가운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발소리나 전화벨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진우가 안겨준 행운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고 그녀의 목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걸려 있었다. 며칠 후 강진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인테리어 최종 결정권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수연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조 전무의 얼음장 같은 경고를 떠올렸다. 무슨 핑계를 대서든 피하도록.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뵙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거짓말을 뱉어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많이 아프십니까? 괜찮다면 제가 의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환멸, 그리고 조 전무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 후로도 강진우는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이수연은 번번이 핑계를 대며 그를 피했다. 그녀의 유일한 방어는 회피뿐이었다. 미래개발 사무실에서 박성민은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다. 조 전무를 통해 이수연이 강진우를 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잡힐까 두려워하는 쥐새끼처럼 구는 그 야투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다. 태산 쪽의 자금 추적팀이 자신의 비자금 계좌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첩보도 그의 불안을 부채질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 기다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최선의 방어는 선제 공격이라고 믿는 그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언론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조 전무, 내가 자네에게 맡겨뒀던 카드들, 지금 쓸 때가 왔어. 경제지 기자 몇 놈에게 이 정보를 흘려. 태상건설 경쟁사 엘리시시안 필드의 핵심 기술 빼내려 내부 직원 매수 정황 포착. 최대한 자극적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증거, 그건 그놈들이 알아서 만들 거야. 내가 건네준 사진 몇 장이면 충분한 소설을 쓰고도 남지. 박성민이 말한 사진은 조 전무의 수하가 찍은 강진우와 이수연이 만나는 장면들이었다. 내부 직원은 익명으로 처리하되 미래개발에 근무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힌트를 슬쩍 흘려서 의심의 화살이 그 야토에게 향하도록 만들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야투를 정보 유출 혐의로 해고하는 거야. 그럼 강진우는 유일한 연결고리를 잃게 되고 우리는 그 야투를 완벽하게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지. 일석이조야. 박성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것은 강진우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동시에 이수연이라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비열하고 치밀한 계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는 한 편의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태산건설 부동산업계 1위에 추악한 민낯. 경쟁사 핵심 정보 빼내려 여직원 동원 의혹. 기사는 매우 악의적이었다. 강진우와 이수연이 만나는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마치 사실인 양태산건설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프로젝트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에는 미래개발 내부 정보에 정통한 관계자 A씨의 익명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그 여직원이 최근 거액의 계약을 성사시킨 뒤 회사 기밀 자료에 비정상적으로 자주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가 태산건설 회장과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온라인 포털과 SNS로 퍼져나갔다. 태산건설과 미래개발 여직원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차지했다. 그날 아침 이수연은 출근하자마자 지옥을 경험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아첨하던 김혁수 팀장은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수연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지.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팀장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시끄러워. 김 팀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때문에 지금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당신이 우리 뒤통수를 쳤어.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오늘부로 당신은 회사 기밀 유출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모든 것이 박성민의 시나리오대로였다. 회사는 기사를 빌미로 그녀에게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내쫓았다. 이수연은 멍한 상태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동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수많은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며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빌딩을 나온 그녀는 거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직장을 잃었고 명예는 더럽혀졌으며 사회적으로는 회사를 팔아먹은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강진우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정말 그의 스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 사방이 벽으로 막힌 절망 속에서 그녀는 흐느낄 뿐이었다. 태산건설 회장실. 강진우는 책상 위에 모니터에 떠있는 기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박성민의 유치하고 비열한 수법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기사에 실린 이수연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 개자식.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성민은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이수연을 방패막이로 삼고 그녀의 인생을 제물로 바치려 한 것이다. 초회 실장, 당장 이수연 씨에게 연락해. 회장님, 이미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집으로 찾아가 우리 쪽 보안팀을 동원해서라도 당장 그녀의 소재를 파악해. 지금 혼자 있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박성민이 이수연을 이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다. 보안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 후 이수연이 그녀의 낡은 빌레에 틀어박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허름한 문 앞에 선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이수연 씨, 나 강진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한참 만에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퉁퉁 부은 눈핏기 없는 얼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한 눈빛의 이수연이 서 있었다. 여긴 어떻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아니, 상관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이니까. 강진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어지럽혀진 방 한가운데에 서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그녀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필요도 없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사과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고객이 아닙니다. 이수연 씨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나는 태상건설의 회장 강진우입니다. 그는 그날 왜 작업복 차림으로 분양 사무소에 갔는지, 왜 10채의 집을 샀는지 설명했다. 미래개발 박성민의 부실 공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했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박성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의 순수한 관찰과 정보들을 통해 내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겁니다. 오늘 터진 기사, 그리고 당신의 해고, 모두 당신의 입을 막고 나를 고립시키려는 박성민의 비열한 수작입니다. 이수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동안의 의문과 불안, 그리고 오늘의 절망적인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강진우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다. 이수연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 혼탁한 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정직함과 용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있는 회장이나 부유한 고객의 모습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나와 박성민의 싸움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부패한 세력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이 싸움의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부탁에 이수연의 공허했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를 짓누르던 공포와 절망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위험한 싸움일지라도 자신의 가치를 믿어주고 함께 싸우겠다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었다. 고객과 판매원 혹은 은인과 수혜자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동맹으로.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이수연의 동의는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강진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이수연을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박성민의 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저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그는 이수연을 데리고 그녀의 낡은 빌라를 빠져나왔다. 그의 차가 도착한 곳은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에 위치한 태상그룹 소유의 최고급 보안 레지던스였다. 외부에서는 평범한 고급 빌라처럼 보였지만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경호 인력이 상주하는 외부의 어떤 위협도 차단할 수 있는 안전가옥이었다. 넓고 모던한 인테리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월세 걱정을 하던 이수연에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역할과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강진우의 의지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잠시 후 최 비서실장과 태상그룹의 법무팀장 그리고 보안팀장이 레지던스로 들어왔다. 즉석에서 대책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장님,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박성민을 기소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를 시작했다. 천군무역과 D제강이 박성민의 차명회사라는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자금 흐름도 거의 다 추적했고요. 하지만 박성민이 직접 부실 공사를 지시했다거나
비자금 조성을 명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 없습니다. 이대로 소송을 걸면 박성민은 분명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겁니다. 모두의 얼굴에 고뇌가 어렸다. 내부 고발자나 결정적인 장부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조용히 회의를 듣고 있던 이수연이 입을 열었다. 안전한 공간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억눌려 있던 기억들을 차분히 되짚어볼 여유를 되찾았다. 혹시 가온 물류라는 회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제가 분양 사무소에 있을 때 현장 소장이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자재들은 모두 낮에 들어오는데 유독 한밤중에만 들어오는 특별한 물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이 전화를 끊고 나서 박 회장님 직접 지시사항이라 더럽게 까다롭네라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했던 배송업체 이름이 가온 물류였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사소했지만 결정적이었다. 박 회장의 직접 지시, 한밤중에 특별한 물건. 이것은 강진우가 찾고 있던 박성민과 현장의 부실 공사를 연결해줄 잃어버린 고리였다. 강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초회 실장, 지금 당장 가온 물류를 파헤쳐 박성민의 또 다른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 주주, 거래 내역 배송 기록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강진우의 지시는 즉각 실행되었다. 태산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가온 물류는 작은 운송업체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실소유주는 박성민의 외사촌 동생이었다. 그들은 밤사이에 가온 물류의 세금 탈루 증거와 불법 운송 기록 등 약점을 될 만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가온 물류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들은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사용했다. 박성민 회장의 꼬리 역할을 계속하다가 함께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넘기고 태산의 보호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의 탈세 혐의만으로도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당신은 최소 5년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협조한다면 모든 것을 정상 참작해 주도록 검찰에 힘을 써드리죠. 궁지에 몰린 가온 물류의 사장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박성민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사무실 비밀, 금고에서는 엘리시안 필드로 배송된 불량 자재들의 이중 장부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 전무가 현장 소장에게 자재 바꿔치기를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발견되었다. 스모킹 건이 확보된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강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거나 언론에 터뜨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는 박성민이 그의 인맥을 총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기나긴 법정 싸움으로 본질을 흐리게 만들 것이 뻔했다. 그는 박성민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개적인 처형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가 직접 설계하는 거대한 함정이었다. 초회 실장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 투자 포럼을 개최할 준비를 하게. 포레온 말입니까? 그래, 태상그룹 주최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모든 거물들을 초청하는 최대 규모의 포럼을 여는 거야. 주제는 투명 경영과 건설업의 미래. 당연히 미래개발의 박성민 회장도 VVIP로 초청해야지. 투자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모든 언론사 기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부르게. 최 비서실장은 강진우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학술 행사를 위장한 박성민을 위한 공개 재판이었다. 만약 박성민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태산이 제기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업계에서 고립될 것이고, 만약 참석한다면 그는 자신의 죄가 만천에 공개되는 심판대 위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태상그룹은 포럼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진호는 이수연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 작전의 핵심 파트너로 대우했다. 그는 그녀를
포럼 준비팀의 일원으로 참여시켰다. 이수연 씨는 누구보다 엘리시안 필드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 이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직한 건축과 박성민의 사기 건축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수연은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무기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전사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분양 당시 고객들에게 설명했던 화려한 홍보 문구들, 바로 옆에 강진우의 팀이 찾아낸 처참한 부실 공사의 증거 사진과 데이터를 나란히 배치했다. 그 어떤 긴 설명보다도 강력한 고발장이었다. 포럼 준비를 함께하며 강진우와 이수연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지가 되었다. 늦은 밤 회의실에 단둘이 남아 자료를 검토하며 나누는 조용한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지만 누구도 먼저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지금은 싸움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드디어 포럼 당일 아침, 행사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컨벤션 홀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건설사 총수들, 대형 투자사의 대표들, 관계부처의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홀을 가득 메웠다. 박성민은 자신의 언론 플레이로 강진우가 수세에 몰렸을 것이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의 주변에는 조 전무를 비롯한 미래개발의 임원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 순간 행사장 반대편 입구에서 강진우가 나타났다. 그의 곁에는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의 이수연이 함께였다. 세간의 추문 속 주인공이 아무렇지 않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함께 공식 석상에 나타나자 행사장은 순간 술렁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터졌다. 박성민은 그 광경을 보고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궁지에 몰리니 발악을 하는군. 좋다. 오늘 내 놈들이 어떻게 망신을 당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마.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강진우와 박성민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진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오직 박성민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무대의 거대한 스크린에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영상이 떠올랐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거대한 덫은 완벽하게 펼쳐졌고 가장 오만한 사냥감이 제 발로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포럼의 막이 올랐다. 초반 분위기는 여느 산업 포럼과 다르지 않았다. 업계 원로들의 지루한 축사와 시장 분석가들의 장밋빛 전망이 이어졌다. VVIP 성맨 앞줄에 앉은 박성민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하품을 참으며 가끔씩 옆자리에 조 전무와 무언가 소공거리며 경멸적인 웃음을 흘렸다. 그는 이 자리를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최근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타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가끔씩 행사장 한쪽에 서 있는 강진우와 이수연에게 향했다. 그에게 두 사람은 곧 터져 사라질 물거품처럼 보일 뿐이었다. 드디어 사회자가 오늘의 기조연설자를 소개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건설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리더 태상건설의 강진우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강진우가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침착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는 21세기 윤리 경영과 건설의 미래라는 다소 교과서적인 주제가 떠올랐다. 박성민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윤리경영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군. 강진우는 준비된 연설 원고를 보지도 않은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태상그룹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건축물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연설은 막힘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어 청중은 서서히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약 5분 정도 지났을까. 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신뢰의 토대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의 화려한 외관이 그 속에 썩어빠진 골조를 감추기 위한 기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손에 쥔 리모컨을 클릭하자 스크린의 태상그룹 로고가 사라지고 최고급 빌라 단지 엘리시안 필드의 화려한 조감도 사진으로 바뀌었다. 행사장에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다. 박성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진우의 공개 처형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미래개발이 야심차게 건설한 엘리시안 필드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꿈의 주거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둘로 분할되었다. 왼쪽에는 이수연이 준비한 엘리시안 필드의 공식 홍보 자료가 떴다. 최고급 스페인산 트레버틴 대리석, 독일제 VVIP급 시스템 창호, H사 특수 내진용 철근 사용, 온갖 미사여구가 가득했다. 이것은 그들이 고객에게 한 약속입니다. 강진우는 오른쪽 화면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약속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산기술연구소에서 촬영한 충격적인 분석 데이터였다.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대리석 단면 사진 옆에는 스페인산이 아닌 중국산 저급 석재, 성분 불일치라는 붉은색 글씨가 박혀 있었다. 독일제 창호라던 것의 내부 부속품은 값싼 국산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콘크리트 내부를 투시한 엑스레이 사진이었다. 설계 도면보다 20% 가까이 부족하게 배근된 철근들의 모습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마치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 빠져 있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처럼 끔찍했다. 이것은 원가 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이며 미래에 이곳에 살게 될 입주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예비 살인입니다. 강진우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청중석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성민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총수가 현장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고. 아랫사람들의 잘못일 뿐이라고요. 강진우는 마치 박성민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싸늘한 눈으로 박성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그 아랫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우가 다시 버튼을 누르자 포럼의 최고급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조 전무의 목소리였다. 현장 소장 정신 똑바로 차려. 이번 디제강 철근으로 바꾸는 거 회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일이야. 야간에 가온 물류차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고 기존 H사 철근은 장부상으로만 반입된 것처럼 꾸며놓으라고. 알았어. 삑소리 한 번이라도 새어나가면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이 죽는 거야.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자재 바꿔치기 유령 회사 이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 회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일.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박성민에게 몰려들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조 전무는 자신의 목소리가 만천에 공개되자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말쑥한 정장차림의 강진우 보안팀 요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제지했다. 하지만 강진우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그 지시를 직접 받고 괴로워했던 또 한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무대 한쪽의 문이 열리고 엘리시안 필드의 현장 소장이 창백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태산 법무팀의 설득 끝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증인으로 서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다. 조 전무의 협박, 박성민의 지시, 그리고 그동안 저질러진 모든 부실 공사의 내역을. 그 순간 박성민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예부, 그리고 그의 재구까지. 모든 것이 이 무대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무대를 향해 돌진했다. 이 배신자 새끼, 강진우 내 이놈.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그의 손이 무대 끝에 닿기도 전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를 덮쳤다.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박성민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발버둥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의 광기 어린 비명과 저주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고 그 모습은 수백 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대한민국 전역으로 생중계되었다. 한 제국의 오만하고 추악한 몰락이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강진우의 법무팀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발버둥치는 박성민과 넋이 나간 조 전무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극적인 체포 장면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무대 위에는 다시 강진우 혼자 남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은 아수라장이 된 청중석을 넘어 행사장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이수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해방,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강진우는 그녀를 향해 두 사람만이 아는 의미를 담아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함께 이뤄낸 승리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정점이 마침내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미래도시개발 투자포럼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한 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박성민의 몰락과 강진우의 통쾌한 방역으로 도배되었다. 정의의 심판대. 오만한 제국의 추악한 종말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춤을 추었고 기자들이 촬영한 박성민의 광기 어린 모습과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장면은 온라인을 통해 무한히 재생산되었다. 미래개발그룹은 주가 폭락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부도 위기에 직면하며 단 며칠 만에 공중 분해되었다. 박성민의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그의 부패 왕국에 기생하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사회는 오랜만에 거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강진우는 단숨에 정의로운 젊은 경영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이수연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은 그녀를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칭송했고 박성민의 계략에 의해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에 대한 동정 여론이 들끓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뻔했던 그녀는 이제 모두가 알아주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며칠 후 강진우는 중대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태상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실 공사로 얼룩진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를 전면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그의 다음 발언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태상그룹은 현재 건설된 엘리시안 필드의 모든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처음부터 다시 가장 정직하고 완벽한 건축물을 새로 짓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 건설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저희의 약속입니다.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부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그의 결정은 파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기적인 손실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 태산건설의 브랜드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강진우는 자신의 철학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진정한 리더로 각인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포럼 이후 태상그룹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강진우의 곁에서 모든 사태 수습 과정을 돕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요. 강진우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말에 이수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박성민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가야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수연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상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개발팀을 총괄하는 본부장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이건 보상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나는 이수연 씨의 능력과 정직함, 그리고 누구도 가지지 못한 통찰력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계약직 신입사원에서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의 본부장으로.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기나긴 싸움을 함께하며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얼마든지 말해보시오. 앞으로는 이수연 씨가 아니라 그냥 수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이제 딱딱한 비즈니스 파트너는 아니잖아요. 그녀의 당돌하지만 사랑스러운 제안에 강진우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따뜻하고 진솔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완연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주말 오후, 강진우는 이수연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았다. 차가 멈춘 곳은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엘리시안 필드였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화려한 분양사무소와 웅장한 모델하우스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철거 작업이 막 시작되어 거대한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긴 왜? 이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강진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아직 철거되지 않은 단 한 채의 빌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가 처음 구매했던 10채 중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빌라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거실의 거대한 통창 너머로 펼쳐진 강과 숲의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강진우는 그녀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처음 이 집들을 샀을 때 나에게 이것들은 박성민을 잡기 위한 무기이자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이곳은 나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이수연을 마주 보았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다. 나는 평생을 태산건설의 강진우로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내 배경과 내가 가진 힘을 보았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초라한 모습의 내게 당신은 유일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내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한 명의 고객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죠. 그 순간 나는 평생을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연 씨, 이 낡은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정직한 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집에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담백하지만 가장 로맨틱한 프로포즈였다. 그는 반지를 꺼내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어 올릴 미래를 그녀에게 약속했다. 이수연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보석도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나누는 진심 어린 약속보다 빛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텅 빈 빌라의 창문 너머로 낡고 부패한 과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폐허 위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견고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청사진이 눈부신 가을 햇살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모든 싸움은 끝났고 마침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